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조선일보입니다. 매일같이 이랬다 저랬다, 이게 언론인지 찌라시인지 같은 언론사에 정반대되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적어도 언론사면 논조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부수팔이, 클릭수 올리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으니 이게 신문인가 찌라시인가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17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황당 기사가 또 눈에 들어왔는데요. 커피를 매일 마시면 뇌가 쪼그라든다는 다소 자극적인 타이틀로 클릭수를 유도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헬스조선 전혜영 기자가 작성한 기사로 매일 카페인을 섭취하면 뇌의 회백질 크기가 일시적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연구를 주도한 박사는 회백질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반드시 뇌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했다는데요. 이게 뭔 소린가요? 그럼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뇌의 회백질 크기를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이 말장난 같지 않은 기사를 자극적인 문구로 클릭질을 유도해 결국 다음 뉴스 랭크 2위까지 올려놨는데요. 2등 먹어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전혜영 기자. 이걸 기사라고 쓰고 기자 월급 받아가서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나요? 정말이지 더 웃긴 건 이 기자가 지난 2020년 6월 22일자로 쓴 기사가 더 가관인데요. 부정맥 높인다는 커피, 도리어 위험 낮춘다. 이번엔 부정맥에 도움이 된다며 커피 마실 것을 권장하는 거죠. 이 기자가 작성한 커피와 관련된 기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혜영, 조선일보, 커피, 이 세 개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보시면 아마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단기 기억 상실에 다중인격을 가진 그때그때 달라요인 거죠. 볼수록 신기한 조선일보, 볼수록 대단한 기레기들,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임성근 부산고거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 나선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기일을 오는 26일로 잡았습니다. 임 판사의 임기 만료를 고작 이틀 앞두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가 시작된 셈인데요. 결국 법복을 벗기 전 헌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습니다. 아니,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판사의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을 26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4일 국회가 심판 청구한 지 22일 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왔을까요?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증거 목록과 변론 방식,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임 판사는 자신의 사법농단 사건과 연계해 적극 소명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땐 준비 기일만 3차례, 본격적인 변론은 17차례나 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퇴임하는 임 판사의 임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첫 준비 기일이 열리는 만큼 헌재의 최종 결정이 임기 내에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심판 대상자가 이미 퇴임한 뒤라 파면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카카 결정이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이 경우에 소수 의견이나 보충 의견에서 임 판사의 위헌적 행위 등에 대한 판단이 언급될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파면이 공무원 신분의 박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면직 이후 불이익까지 규정하는 등 징계의 성격이 있는 만큼 이미 옷을 벗은 공무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임기 만료인 경우에는 파면에 따르는 그 부대 효과, 연금 문제라든지 또는 5년 이내에 공직 취임하지 못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민간인 신분의 전직 공무원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냐는
법리적 다툼도 나올 수 있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며 재판을 지어내 사법농단 판사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 헌법재판소. 누가 같은 사법부 아니랄까봐 이러고들 있습니다. 가재는 개편, 초록은 동색. 이 지긋지긋한 끼리끼리 봐주기 문화는 언제쯤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판사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를 통해 사법부의 경종을 울리려는 건 다시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미행이나 도청, 해킹 같은 불법 수단을 사용해서 무차별 사찰을 했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원 측은 한마디로 불법 수단을 썼다는 근거가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 행위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요. 국정원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16일 국정원 보고가 끝난 뒤 MB정부 국정원이 불법적인 수단을 쓴 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행이나 도청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느냐? 미행과 도청 방법을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 불법이 있었다 없었다로 똑부러지게 말하지 않고 근거가 없다고 표현하는 묘한 입장인데요. 하지만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도감청. 지난 2018년 검찰 수사에선 MB정부 국정원 특명팀이 비자금 자료를 뒤진다며 이석현 전 국회의원 사무실 컴퓨터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특명팀은 이메일 가운데 노건호라는 사람이 보낸 걸 발견해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과는 아무 관련 없는 동명이인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법인 도감청을 버젓이 저지른 건데요. 특명팀 방첩위원들에게 미행 감시는 기본으로 한명숙, 박원순, 이종구, 홍정욱 등 그 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원정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문에 모두 공개된 사실인데요. 일반인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국정원 김모 방첩국장 재판 기록엔 친민주당 성향의 기업인 A를 미행 감시하고 일일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 심지어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이의 DNA 검체를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명팀은 이 검체를 확보한다며 A씨가 자주 만난 여성을 감시하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기저귀까지 훔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명팀원조차 부적절한 사찰이라고 항의했지만 김 국장은 왜 안 따르냐, 죽을래라고 윽박질렀다고 재판 기록에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특명팀과 정보요원들이 작성한 문건들은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정원의 민주노총 대상 공장 문건들을 보면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민정, 경제, 고용복지수석 등 MB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게 배포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데도 박형준 국힘당 서울시장 후보는 그런 문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당시 그 문건을 본 건 귀신입니까?